검푸른 산골과 노총각 머슴.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후반 무렵의 일입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어느 고을에는 몇 해째 흉년이 들었다.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의 얼굴에서 가난의 그림자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었지요. 이 고을에 억새라는 이름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억새는 10년이 넘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제 겨우 보리 몇 섬이나 나올까 말까 한 밭되기 하나를 얻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한 채와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이 억새의 전부였지요. 날마다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혼자 방 안에 앉아 보리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색시 하나 드릴 만도 한데 억새는 가끔 밭고랑을 일구며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30을 훌쩍 넘긴 머슴 출신 노총각에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지요. 산바람은 거세게 불어왔고 억새의 마음속에는 쓸쓸한 허기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억새는 본디 양민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집안이 기근으로 무너지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팔아 머슴이 되었지요. 키는 크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나 얼굴빛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었고 손은 밭고랑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성품은 성실하고 어리숙한 듯 보였으나 속정이 깊고 한 번 정을 붙이면 끝까지 지키는 고지식한 사내였지요.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억새는 주인 어른께 한 번도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만 했고 그 덕에 주인도 억새만큼은 믿고 일을 맡겼지요. 10년의 세월이 흘러 억새는 마침내 머슴살이에서 풀려나 자기 이름으로 된 밭을 얻었습니다. 비록 작은 밭되기였지만 억새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탓에 억새는 여인 하나 제대로 품어본 적 없는 외로운 사내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색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만 가득했지요. 억새가 1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던 집의 주인은 황첨지라는 사내였습니다. 황첨지는 장씨를 전전하며 돈을 모은 사람으로 성질이 급하고 술과 기생을 좋아해 집에 붙어있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돈을 벌러 나가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면 술에 잔뜩 취해 고함을 지르다 쓰러지곤 했습니다. 황첨지의 안방마님은 명옥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0 후반의 나이에 고운 얼굴에 살결이 희고 말씨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황첨지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기에 집안일은 대개 명옥 마님이 도맡아 했습니다. 머슴들을 부리고 곳간을 관리하고 김장을 담그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건 모두 마님의 손을 거쳐갔지요. 머슴 시절부터 억새는 마님에게 은근한 고마움과 연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실수를 하면 황첨지는 매질을 하곤 했지만 마님은 조용히 말려주고 뒤에서 상처를 싸매주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수군거렸습니다. 황첨지 집안에는 오래된 여우가 산다더라. 하지만 그 말의 내막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머슴살이를 청산한 뒤 억새의 하루는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초가집으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날들의 이어짐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밭이 푸르게 돋아났고 여름이 오면 매미 울음 속에서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가을이 오면 보리를 거두어들이고 겨울이 오면 움막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해만 지면 산등성이에서 알 수 없는 짐승 울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깔리는 울음소리는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닌 묘하게 사람의 울음 같기도 한 것이었지요. 밤마다 초가 지붕을 스치는 그림자가 있었고 뒤안길에는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억새는 그저 산짐승이 내려왔나 보다 생각하며 넘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가슴속을 훑고 지나갔지요. 어느 날 아침 부엌문 아래를 쓸다가 억새는 희미하게 놓인 먼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우 꼬리가 스친 듯한 모양이었지요. 억새는 고개를 저으며 빗자루로 쓸어버렸지만 그 자국은 앞으로 닥칠 일을 예고하는 복선처럼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날, 억새가 혼자 된장국에 보리밥을 떠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가마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가 이 외진 곳까지 찾아올 리 만무한데, 억새는 놀라 밥그릇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머슴살이를 그만둔 뒤로 한 번도 본 적 없던 명옥마님이 김장김치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노총각 혼자 어찌 낀 일을 해결하겠느냐. 김장을 담갔으니 좀 가져다 주려고 왔느니라. 마님의 다정한 말에 억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님, 이런 먼 곳까지 어찌. 억새는 얼떨떨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지요. 명옥마님은 보따리를 부엌에 내려놓더니 어질러진 부엌과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남은 설거지를 치우고 먼지 쌓인 방바닥을 쓸기 시작했지요. 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억새가 황급히 말렸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옛날 내가 우리 집에서 고생할 때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이렇게 하게 해다오. 그날 저녁 깨끗해진 방 안에서 둘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스치는 순간마다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기류가 방 안을 감돌기 시작했지요. 일을 마친 명옥마님은 슬며시 억새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억새야, 보따리를 이고 오다 발목을 삐끗했구나. 좀 주물러 줄 수 있겠니? 마님은 조심스럽게 치마폭을 살짝 들어 올리며 발목을 내보였습니다. 억새는 마님의 고마움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지요. 마님의 발목은 생각보다 가늘고 부드러워서 억새는 손에 힘을 주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이 야무지구나. 참 시원하다. 마님의 탄성이 이어지자 억새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참을 주무르고 있던 억새는 문득 자신이 남의 집 안방마님의 살결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황급히 손을 떼려는데 마님이 치마 자락을 조금 더 걷어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위로 좀 더 주물러 다오. 종아리까지 저려서 말이다. 그 순간 억새의 가슴 속에서 그간 눌러왔던 욕망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뜨거워졌고 등잔불은 흔들리듯 깜빡였지요. 억새는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종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마님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억새의 눈에는 한없이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억새는 마님께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권했지만 마님은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더 쉬었다 가겠다고 했지요. 그날 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억새는 문득 창호지에 비친 명옥 마님의 실루엣을 보게 되었지요. 이상했습니다.
마님의 그림자가 이상하게도 길게 그리고 가늘게 늘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억새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끝에는 분명 여우 꼬리 같은 것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지요.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구나. 억새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새가 눈을 뜨자 명옥마님이 낮보다 더 희게 빛나는 얼굴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억새야. 마님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여인이라오. 외로운 여인 말이지. 방 안에는 알 수 없는 향이 퍼졌고 마님의 눈빛에는 달빛이 깊이 고여 있었습니다. 억새는 숨이 막힐 듯했고 마음속에서 이성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 밤 방 안에서는 그저 등잔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바람은 창문을 두드렸고 달은 구름 뒤로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했지요. 어둠이 걷히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억새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명옥마님은 이미 떠난 뒤였고 방 안에는 마님의 향기만 옅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억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의 집 안방마님을 마음에 품었다는 사실이 억새를 짓눌렀습니다. 아니, 마음만이 아니었지요. 간밤에 벌어진 일은 억새의 양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황첨지 나리께서 아시면 내 목이 날아갈 것이다. 억새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 산신령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마님의 하얀 발목과 달빛 아래 선 그림자가 떠올랐지요. 낮에는 밭으로 나가려 해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밤이 되면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올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소문이라도 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억새를 집안에 가둬버렸지요. 며칠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억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마치 죄인의 얼굴 같았지요. 며칠을 망설이며 지내던 어느 날 억새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황첨지댁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내 아이가 서 있었지요. 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밤 황첨지 나리께서 기방으로 올라가시니 뒷담을 넘어 안방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입니다. 억새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안 되네, 안 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한마디를 더 전했습니다. 마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억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마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지요. 아이가 떠난 뒤 억새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이성으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마님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정말 그만두리라. 억새는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억새는 이성을 거슬러 그날 밤 황첨지 댁 뒷담을 넘기로 결심하고 말았지요. 어둑한 밤이 깊어지자 억새는 떨리는 손으로 황첨지 댁 뒷담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집안은 조용했고 황첨지가 기방으로 떠난 뒤라 하인들도 모두 잠든 듯 했지요. 억새는 숨죽인 채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등잔불 아래 명옥 마님이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의 눈빛에는 반가움과 절박함이 함께 서려 있었지요. 이제야 왔구나. 하루가 열흘 같았다. 그 한마디에 억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은 조심스레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님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억새의 손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키면 저는 물론 마님께서도. 억새가 말을 잇지 못하자 마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새야, 나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느니라. 황첨지는 나를 집을 지키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지. 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처음이야.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말이다. 둘은 남들이 알지 못할 마음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속삭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었지요. 그러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는 이미 다가오는 화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황첨지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문을 열어라. 명옥 마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째서 오늘은 기방에 머무신다 하지 않았느냐. 황첨지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 않아 일찍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하인들이 황급히 뛰어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마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억새는 허겁지겁 옷가지를 챙겨 입었습니다. 명옥 마님도 황급히 방 안을 정리하며 억새를 뒷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어서 가거라, 빨리. 억새는 뒷문으로 몸을 날리듯 빠져나갔습니다. 담을 넘고 골목길을 달려 산 쪽으로 숨어들었지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산기슭에 이른 억새는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몸을 살펴보던 억새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머슴 시절부터 입어오던 낡은 동의 한 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황망한 틈에 억새는 그 옷을 명옥 마님의 방 구석에 그대로 벗어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억새는 옷섭을 여미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방에 옷을 벗어두고 왔구나. 그 옷만 발견되면 모든 것이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그 동이에는 억새의 이름이 새겨진 헝겊 조각이 달려 있었지요. 머슴살이 시절 다른 머슴들과 옷을 구별하기 위해 주인 마님이 직접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이를 어쩐다. 억새는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였습니다. 당장 돌아가 옷을 찾아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도망쳐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지요. 결국 겁에 질린 억새는 새벽도 밝기 전에 짐을 싸서 산으로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보리 몇 섬과 옷가지 몇 벌을 보따리에 싸서 등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지요. 산길을 헤매며 하루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목은 타들어갔지만 두려움에 쫓겨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던 억새 앞에 낡은 삿갓을 쓴 노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찌 이리 비틀거리며 다니는가. 노파는 억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산에서 사람이 옷을 벗어두고 왔다 하니 귀신이 노릴 터인데 내 이야기 좀 들어보려무나. 노파의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노파는 억새를 허름한 산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산막 안은 비좁았지만 깨끗했고 아궁이에는 따끈한 죽이 끓고 있었지요. 노파는 말없이 죽 한 그릇을 떠서 억새 앞에 내밀었습니다. 먼저 배를 채우거라. 그래야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억새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 정신이 아득했던 터라 죽을 허겁지겁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지요. 노파는 억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집 안방에 옷을 벗어두고 온 사내라. 그 옷은 이미 사람 손이 아닌 짐승 손에 들려 있으리. 억새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짐승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여우들이 살았느니라. 그중 몇은 사람 세상으로 내려가 사람 행세를 하며 살지. 내가 옷을 벗어둔 그 방에도 여우의 기운이 서려 있을 게다. 노파는 작은 부적 하나와 거친 삼배옷을 억새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정으로 살고 싶거든 도망만 다니지 말고 진실을 바로잡거라. 죄는 욕망에서 비롯되지만 죄를 끊는 것도 사람의 뜻이니라. 그 말에 억새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제야 억새는 자신이 피하려 한 것은 황첨지의 분노만이 아니라 자기 안의 탐욕이었음을 깨달았지요. 며칠 뒤 산 아래 고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첨지 댁 안방에서 낡은 머슴 옷이 발견되었는데 그 옷에 검붉은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황첨지는 그 옷을 들자마자 혼이 빠진 사람처럼 쓰러졌고 방 안에서는 여우 울음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억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파는 억새를 조용히 불러 앉히더니 말했습니다. 그 안방마님 사람만이 아니야. 오래전 산에 들인 여우를 집안에 붙잡아 둔 탓에 여우 기운이 안방을 휘감고 있지. 억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은 사람이십니다. 제가 분명히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노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우는 사람의 외로움을 먹고 산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내 마음속 허기를 여우가 알아챈 것이다. 억새는 그날 밤 명옥마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긴 그림자, 끝에 달린 여우 꼬리 같은 것,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알 수 없는 향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억새가 품에 안았다고 믿었던 여인은 과연 온전히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억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며칠 뒤 고을 장터에는 더욱 끔찍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명옥마님이 여우에 홀려 미쳐버렸다더라. 안방에서 남정네 옷이 나왔다 하니 분명 간통한 것이 아니겠느냐. 황첨지는 분노에 떨며 장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 여편네를 산속에 가둬버리고 옷 주인을 찾아 목을 베리라.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마님을 동정했고 어떤 이는 간통한 여인이라며 손가락질했지요. 산중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억새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대로 산속에 숨어 살며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죄를 뒤집었을 각오로 마을로 내려갈 것인가. 마님은 여우였던 것인가, 아니면 여우에 홀린 사람이었던 것인가. 억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님이 사람이든 여우든 억새 때문에 화를 입게 된 것은 틀림없었지요.
내 잘못으로 마님이 화를 입는다면 평생 도망쳐도 마음은 벗어나지 못하리. 억새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고민 끝에 억새는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황첨지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파가 준 부적을 품에 넣고 삼배옷을 걸친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마님께서 사람이든 여우든 이 일은 제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억새는 노파에게 받은 삼배옷을 단정히 걸치고 부적을 품속 깊이 넣은 채 밤길을 내려갔습니다. 황첨지 댁에 도착하자 대문 앞에는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방에서 나온 옷의 주인을 찾아 사방을 뒤지고 있었지요. 억새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옷의 주인입니다. 순간 장정들이 일제히 억새를 둘러쌌습니다. 황첨지가 안채에서 뛰어나와 억새의 멱살을 움켜잡았지요. 이놈이 바로 그 놈이냐? 감히 내 집 안방을 더럽힌 놈이. 억새는 황첨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가 욕심을 부렸으니 마님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를 벌하시옵소서.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황첨지는 칼을 뽑아 들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집 안방을 더럽혔으니 오늘 내 놈의 목을 베어 그 옷과 함께 태워버리겠다. 장정들이 억새를 꽁꽁 묶어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혔습니다. 황첨지가 칼을 번쩍 들어 올렸지요. 그 순간 억새는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감고 노파가 일러준 주문을 입속으로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어리석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우의 굴레에서 마님을 구해 주소서. 황첨지가 칼을 내리치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안방에서 요란한 비명과 함께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동자가 붉게 물든 명옥 마님이 뛰어나왔지요. 그녀의 뒤로는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따라왔고 그 그림자 끝에는 분명 여우 꼬리 여러 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이 사내를 건드리지 마라. 마님의 목소리는 낮고 으르렁거리는 듯했습니다. 마님은 황첨지의 손에서 칼을 낚아채더니 억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새의 가슴에 붙은 부적을 본 순간 마님은 괴로운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것은 사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우의 울음이었지요. 그 순간 마님의 입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너 따위 머슴에게 마음을 주다니, 이 미련한 여인아. 이것은 여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억새야, 도망치지 말고 나를 살려다오. 이것은 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목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지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억새는 온 힘을 다해 벌떡 일어나 마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노파가 가르쳐준 대로 억새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동의가 불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욕망의 증표가 사라지는 모습을 말이지요. 바로 그 순간 안방에 놓인 낡은 동이에서 푸른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여우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마님 뒤로 보이던 여우 꼬리가 하나, 둘, 셋.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사라져 갔습니다. 여우의 비명과 함께 방 안의 기운이 가라앉았습니다. 명옥 마님은 서늘한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눈동자가 점차 맑아지고 그림자 뒤의 여우 꼬리도 완전히 사라졌지요. 마님은 억새와 황첨지 그리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지난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병든 나를 살리겠다며 시댁에서 산 여우를 집에 들인 뒤로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틈만 나면 여우가 내 몸을 빌려 욕망을 부추겼사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속삭였지요. 외로운 사람을 찾아라. 그 마음을 먹어라고 말입니다. 마님은 억새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억새야, 미안하구나. 내 외로움을 여우가 알아챘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내게 다가갔고 여우는 그 틈을 타 내 마음을 흔들었느니라.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낡은 삿갓을 쓴 노파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길을 비키자 노파는 문지방에 서서 말했습니다. 머슴의 옷은 내 욕심이 붙은 혼표였다. 그 옷을 태워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닌 여우의 정욕이니라. 노파는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모습이 환하게 빛나며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기운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저분은 마을 어르신 하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산신 할미시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 고을을 지키는 산신 할미였던 것입니다. 산신 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초반부터 산짐승의 울음과 지붕 위 그림자, 그 모두가 여우의 장난이었느니라. 여우는 사람의 욕망을 먹고 자라나니 외로운 이들을 노려 집안을 망치는 법이지. 억새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엌문 아래의 여우 꼬리 자국,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복선이었던 것이지요. 산신 할미의 말이 끝나자 황첨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고 기방을 전전하니 여우가 틈을 탔구나. 황첨지는 무릎을 꿇고 명옥 마님 앞에 절했습니다. 마님, 용서하시오. 제가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에 여우가 당신의 외로움을 먹고 자란 것이오. 명옥 마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옵니다. 황첨지는 안방을 정갈히 비우고 산신 할미께 제를 올리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집을 함부로 비우지 않겠사옵니다. 마님을 사람으로 대접하며 살겠나이다. 명옥 마님은 억새 앞으로 다가와 깊이 절했습니다. 억새야, 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주었으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느냐. 여우의 유혹에 빠진 이 몸을 구해주었으니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억새는 황급히 마님을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제가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오히려 제 욕심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고는 황첨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날이 저에게 황무지면 맞이기만 빌려주신다면 땀 흘려 일하며 죄를 갚겠나이다. 황첨지는 억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진정한 사내로다. 황무지가 아니라 기름진 밭을 나누어 주리라. 자네는 이제 내 진정한 소작인이 되는 것이오. 이후 억새는 황첨지에게서 받은 밭을 부지런히 일구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의 일부는 산신 할미께 제를 올리는 데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갔지요. 황첨지와 명옥 마님도 다시 화목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황첨지는 더 이상 기방에 가지 않았고 명옥 마님의 얼굴에도 점차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안방에 옷을 벗어두는 것은 제 목숨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다. 억새는 평생 혼인하지 않고 산골밭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산신 할미께 정성스레 제사를 올렸고
가을이 오면 수확한 곡식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지요. 사람들은 억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한때 욕망에 빠졌으나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참된 사내로다. 명옥마님은 황첨지와 함께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한때 자기를 유혹하던 달콤한 속삭임이 사실은 여우의 소리였음을 잊지 않으려 했지요. 밤마다 안방에서 정갈하게 기도를 올리며 다시는 여우가 집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황첨지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집을 함부로 비우지 않았고 명옥마님을 사람으로 대접하며 살았지요.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여생을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옷 한 벌을 방에 벗어두고 온 머슴의 이야기는 욕망이 한 번 마음에 들면 여우도 틈을 탄다는 경계의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의 외로움과 욕망은 때로 여우 같은 것을 불러들인다는 것. 그러나 그 욕망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지요. 억새는 늙어서도 가끔 산신 할미를 만났습니다. 할미는 억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기에 사람과 집안 그리고 이 산마저 구한 것이니라.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찌 다스리느냐이니라.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경계와 용기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